가뭄이 들면 땅이 갈라지고 수분과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결국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몸에 가뭄이 들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땀 그리고 호흡, 대소변을 통해서 하루에 약 2.5리터의 물을 배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자, 몸에서 물이 나간 만큼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섭취하는 그 수분 양에 따라서 조절을 잘 합니다. 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소변을 좀 덜 보게 되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소변이 많이 나오게 되고 물을 좀 적게 먹으면 몸에서 조절은 조금 하는데 이 탈수가 한 1, 2%만 돼도요. 피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많이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조금 더 심해지면은 먼저 이제 여러 장기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신장 같은 것들이 뇌라든지 신장 같은 것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게 되고 아마 10%까지 탈수가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탈수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몸에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급성 탈수는 조금만 돼도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 한 잔의 물이 소화기관 속의 찌꺼기뿐만이 아니라 혈액 속까지 말끔하게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비우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체온과 비움의 순환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촉촉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회사에서는 정수기 물을 마십니다. 지나가다가 정수기 보이면 하루에 한 3컵 정도 마십니다. 그냥 이제 생수 사서 먹는데 한 500ml 정도 하루에 먹는 것 같아요. 약수터물을 먹습니다. 이게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보통 하루에 물을 800ml짜리 물통 2병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물은 잘 안 마시고 목마르면 요즘 더워서 아이스 커피 마시는 정도인데 괜찮은가요? 목이 마르면 물보다 커피 먼저 찾게 된다. 요즘 직장인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카페인에 의지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그냥 봐도 건강한 물 마시기 위한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지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박 3일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차 안을 정리하다 보니 여행 가면서 가져간 생수통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뚜껑을 따지 않은 것들은 우선 실내로 옮겼고 뚜껑을 딴 생수는 며칠 되지 않은 거라 그 자리에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생수도 상한다면서 다그치더라고요. 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건가요? 저도 가끔 주유하고 나면은 네. 생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고 차에다 며칠 두고 나서 요즘 같은 날 특히 더 걱정스러운데 네. 이걸 마셔야 될지 그냥 버려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냥 물 같은 경우는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 당분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면 균이 자랄 수가 있는데요. 그냥 칼로리가 없는 물 같으면 균이 자랄 수 있는 그 영양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균이 특별히 더 자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네. 균을 이렇게 오염된 손으로 물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염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 장기간 햇볕 같은 데 뜨거운 데 노출을 하게 되면 이 페트병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오염 물질들이 좀 용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면 냉장 보관하시고 햇볕이 이렇게 직사광선이 쪼이는 데서 장기간 보관하시면은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뚜껑을 딴 생수도 마셔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뚜껑을 딴 생수도 그 에너지가 없는 영양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물이라면 균이 따로 거기서 둔다고 해서 자라지는 않기 때문에 네. 자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가끔 이런 기사도 나오거든요. 생수병을 따서 물을 다 마신 다음에 그걸 재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트병이 이 열이나 또는 직사광선 같은 데 노출이 되면 그 환경 오염 물질들이 그게 석유 화합물로 만든 페트병이기 때문에 네. 그런 오염 물질들이 용출이 돼서 우리가 뭐 실험을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환경오염 물질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가급적이면 뭐 재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는 맛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다양한 물을 마시는 편입니다. 생수 대신에 탄산수, 맑은 숭늉, 녹차, 끓인 보리차나 둥글레차, 헛개차, 요구르트나 두유를 물처럼 두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을 마시는 것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네, 맞아요. 저도 그냥 물보다는 티백을 이용해서 다양한 네. 차로 좀 즐기는 편인데 이런 게 건강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이 아닌가요? 많이 마시고 있거든요. 예, 특히 과거에는 이게 세균 같은 것들이 걱정이 될 때는 끓여서 네. 마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녹차라든지 그런 유효 성분들,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몸에 좋은 성분들이 이제 녹아 있는 그런 음료를 드시면은 그 음료에 들어있는 성분에 따라서 건강에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돗물은 그냥 드시면은 이게 염소가 소독용 염소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돗물 이제 양 냄새 때문에 아마 끓여서 여러 가지 뭐 끓여서 녹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옥수수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넣어서 끓이시면은 염소도 이제 날아가고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음료 성분들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건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주의 수많은 행성 중에서 지구가 유독 많은 다양한 생물을 품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물 때문이겠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강과 계곡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됐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은 많지만 네. 마실 수 있는 물은 적다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물이 굉장히 그 신비한 물질이죠. 이게 보통은 이게 얼어서 고체가 되면 무거워져서 깔아앉는데 물은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생길 수 있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됐고요. 네. 뭐 우리 인체에 날 때는 거의 한 80%가 물인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들지만 거의 나이가 든 사람들도 거의 한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물 쓰듯 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풍부한 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네. 이 지구상에 물이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물을 다 모으면 여기에 있는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의 중요성을 워낙 이제 흔하게 먹고 마시고 우리 많은 성분들이 또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모르는데 굉장히 소중하고 희귀하고 또 신비한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접하는 물이 수돗물 아닐까 싶은데요. 먹을 수 있는 물이다라고 광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원 음수대 설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수돗물은 뭔가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수돗물 어떻게 안전한가요? 예, 수돗물을 보통 이제 잘 믿지 못하시죠. 그렇지만 국가에서 안전성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서 먹는 생수 못지않게 수돗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 이거 옛날이겠죠. 요즘은 이런 수도관이 없을 텐데 수도관 녹슨 수도관이라든지 또는 한 번씩 보면 이제 수도관이 이렇게 깨어져서 지하수가 오염된 지하수가 이렇게 수돗물에 섞여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 그 강물도 보면 우리 낙동강 오염 사태 때 볼 수 있듯이 물도 이렇게 오염이 돼서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수돗물도 대부분 다 드시는 분은 정수기를 걸러서 드시지 그냥 수돗물을 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수돗물을 안전하다고 권하고 있고 광고하고 권하고 있고 실제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수돗물을 믿지 못해서 뭐 생수를 돈을 주고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집집마다 이제 정수기를 사서 걸르는 과정에서 많은 물을 소모를 해가면서 이렇게 나쁜 물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 먹는 형태의 문제점을 하나 연구한 게 있는데요. 네. 한 136명입니다. 대상으로 이제 어떤 물을 이제 맛있게 느끼는지 물맛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보니까 실제 사실 우리가 미네랄이 한 300 정도 들어있는
그런 물이 우리가 사실은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사실은 익숙해져 있었는데 워낙 그 낙동강물 오염이라든지 그런 것 이후에 다들 이제 집에다가 정수기를 다 갖다 놓고 정수기로 이제 미네랄을 싹 걸러서 먹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네랄이 아주 적은 증류수 같은 그런 물에 물맛이 익숙해져 있어서 네. 사실은 미네랄이 한 300 정도의 좋은 건강에 좋은 이런 물은 좀 찝찝하다고 느끼고 사실 사람이 먹으면 이게 뭐 금붕어 같은 걸 넣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증류수 같은 물, 네. 그런 물, 정수기 물, 거친 그런 물, 미네랄이 아주 낮은 물을 맛있다고 느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 맛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 바뀌어져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즐거워서 활력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친구 물 만났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네네. 일뿐만 아니라 마시는 물도 좋은 물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물, 먹는 물의 기준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요? 예, 이게 좋은 물이라는 개념, 또 안전한 물, 건강한 물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서 네. 4년 전에 저희들 세계 물 포럼을 대구에서 했죠. 네네. 그때 저희들이 물 포럼의 세션에 참가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때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좋은 물이란 거는 안전하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네.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전한 물이란 거는 나쁜 물질들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감염이 됐다든지 세균이 있다든지 또는 몸에 해로운 중금속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런 물이 안전한 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안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가 됐는데 건강한 물이란 건 뭐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하신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그런 이제 우리 몸에 영양 미네랄들 있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 몸에 네. 필요한 그런 미네랄들이 좀 균형 있게 갖춰져 있고 뭐 산도도 너무 이제 산성이 아니고 약간 알칼리성이어야 되고 물맛도 좋고 막 그런 물들이 건강에 좋은 물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이 좋은 물이란 거는 안전하면서도 건강한 물이 좋은 물이 아닐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그 성인이 하루 2리터씩 평생 마셔도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우리 몸에 큰 문제가 큰 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기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물질들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불소라든지 뭐 클로로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 허용치를 이렇게 네. 낮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사람들의 건강에 뭐 도움이 된다, 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동물 대상으로 한 걸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네. 동물 실험이나 실험실에서 연구한 것으로 할 수 없고 이게 장기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수십 년 동안 추적하면서 그 물을 먹은 사람들 또는 다른 물을 먹은 사람들은 어떤 병이 생기는지를 추적하면서 전향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물을 이제 드신 분하고 안 드신 분하고 이걸 계속 이게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물을 먹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음료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먹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물이 워낙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이 수돗물의 어떤 건강에 대한 영향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수돗물을 먹는 물로 지금 광고하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건강에 안 좋다고 이렇게 냈을 때 이 문제점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큰 돈이 드는데 그런 돈을 뭐 이렇게 연구비를 댈 만한 그런 자원도 없기 때문에 실제 물 건강 연구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물 맛이 정수기를 워낙 많이 써서 건강에 안 좋은 미네랄이 아주 적은 증류수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 맛이 좋다고 느낀다라든지 네. 물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나 행동이나 네. 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 연구를 조금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전한 물은 유해 성분이 없는 물이고요. 근데 안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 이런 그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나 몸에 해로운 독성 미네랄들이 없는 안전한 물이 돼야 될 뿐 아니라 저희 물과 건강학회에서는 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은 물,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이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게 저희들 물과건강학회의 목표입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소중한 물에 대해서 듣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물은 수돗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네. 또 다른 선택의 기준은 또 생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생수를 보면 상품 정보를 자세히 보면 지역도 다르고요. 네. 또 내용, 그러니까 이제 성분도 많이 다른데 실제 건강한 생수를 고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이 물이 이제 어디에서 왔다. 예를 들면 뭐 프랑스의 그 아주 알프스 산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깨끗한 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지역에서 뽑아올린 지하수가 좋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게 맞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 산이라든지 강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딱딱한 안반에 얇게 얹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반 밑을 뚫고 내려가면 그 위에 있는 상황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물의 수원지가 아주 공기 좋은 어디다라는 그 기준을 찾지 마시고 실제 물을 이렇게 보면 물병에 가장 많은 미네랄이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 그게 한 3대 1이나 4대 1 정도의 비율로 섞여 있는 게 가장 이제 물맛도 좋고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 칼슘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비교적 좀 높은 그런 물들을 골라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칭 물 전도사 김대현 교수는 틈날 때마다 물을 마시고 있다.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모두 함유된 이 물을 마시는 것이 바로 김대현 교수의 건강 비법. 그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물을 더 선호하고 있다. 소식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잘 먹는 것도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물을 꼭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식사 시간에는 국이라든지 음식물을 통해서 수분 섭취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 시간이나 또는 식간에 아침과 점심 사이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식간에 주로 물을 잊지 않고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날이 좋을 땐 밖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의 또 다른 건강 비법은 자주 걷기.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이로운 것이 바로 걷기 운동이기 때문이다. 걷는 것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만성질환, 심장병, 중풍, 치매, 암, 당뇨 이런 병들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건강까지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질병 예방이나 건강 정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확인되어 있는 그런 운동이 걷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